나는 그날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칼을 쥐었다. 아니, 칼이 아니었다. 더러운 숟가락 하나였다. 그 숟가락으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고 나는 모든 걸 영상으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서 깨어났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며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나는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얽매여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로 술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그걸 핑계로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이 매일처럼 날아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숟가락 좀 봐. 내가 제대로 안 닦았잖아. 그 숟가락은 어제 저녁 내가 설거지한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대로 놓아둔 거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핑계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뺨이 화끈거렸다. 내가 게으르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야. 내가 돈 벌어오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나만? 왜 항상 나 때문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나를 도구처럼 취급했다.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잡으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내가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나를 탓했다.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래. 실제로 나는 밤새워 이력서를 썼고 면접을 봤지만 불경기 탓에 떨어졌다. 그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할 거야. 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 그 폭력적인 순간들을. 이게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 나섰다. 어머니가 다시 시작했다. 어제 그 숟가락 때문에 내 아버지가 화나셨어. 내가 사과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의 손이 다시 날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했다. 왜 그래? 내가 잘못했잖아. 나는 주머니에 숨긴 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찍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게 필요했다. 증거. 나를 증명할 증거. 직장에서 돌아오니 집은 지옥이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쳤다. 돈 벌어오라고. 내가 뭐 하는 년이야. 나는 방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의 말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편집했다. 첫 번째 클립, 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때리는 순간. 두 번째, 아버지의 욕설.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더 모아야 했다. 더 강력한 증거를. 며칠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다. 어머니는 내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돈 어디 갔어? 숨겼지. 실제로 나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독립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알면 뺏을 터였다. 나는 숨긴 카메라를 설치했다. 작은 웹캠, 책장 뒤에. 그날 저녁,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인연이 돈을 숨겼어. 중얼거리는 목소리까지.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실패하면 버림받는 사랑. 나는 그 사랑을 증오하게 됐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부모님인데 이해해 라는 말만 돌아왔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했다. 하지만 내 가족은 독이었다. 한 주가 지나고 나는 더 대담해졌다. 식탁에서 대화를 유도했다. 엄마, 아빠,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웃었다. 내가 약하니까. 내 동생은 성공했잖아. 동생은 해외 유학 중이었다. 부모님의 자랑거리. 하지만 그 유학비는 내 아르바이트 돈으로 됐다. 그 돈은 제가 번 거예요. 소리쳤지만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입 다물어. 그 순간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쌓일수록 내 복수심은 커졌다. 이걸 유튜브에 올릴까? 아니, 더 전략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가정폭력 증거로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그래서 더 모아야 했다. 부모님의 비밀을.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돈을 다 썼잖아. 아버지의 외도 의심. 나는 문틈으로 찍었다. 그들의 추악한 면이 드러났다. 이제 나만의 무기가 됐다. 영상이 10개가 넘어가면서 나는 변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꾼이 됐다. 부모님의 일상이 내 카메라에 포착됐다. 아침에 어머니가 내 도시락을 버리는 장면, 아버지가 내 방에 들어와 돈을 훔치는 장면. 모든 게 증거였다. 직장에서 동료 지은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안일 때문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한국 부모님들, 기대가 너무 커. 하지만 내 경우는 달랐다. 기대가 아니라 학대였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내 월급 전부 내놔. 어머니의 명령. 나는 거부했다. 제 돈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일어났다. 이년아, 내가 뭔데? 주먹이 날아왔다. 피했지만 팔이 스쳤다. 통증이 왔지만 카메라는 찍고 있었다. 이게 증거야. 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영상을 정리했다.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첫 번째 사건, 숟가락. 그 후에 폭언, 폭행. 이 제 20개 클립.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 하지만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었다. 더 강한 걸 원했다. 부모님의 약점을.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다. 집은 조용했다.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타 방을 뒤졌다. 아버지의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옛 연인에게 보낸 것, 외도 증거.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의 충격이었다. 나는 그걸 스캔해 영상에 추가했다. 부모님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나를 더 괴롭혔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말 이후 그 순간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카메라가 돌고 있었다. 이걸 세상에 보여줄 거야? 친구 민준을 만났다. 그는 IT 전문가였다. 영상 편집 도와줄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할게. 하지만 백업 좀 부탁해. 민준은 이해했다. 조심해. 부모님인데. 집으로 돌아가니 부모님이 싸우고 있었다. 내가 바람피워서 집안이 이 모양이야. 어머니의 소리. 아버지가 물건을 던졌다. 유리컵이 깨졌다. 나는 문 뒤에서 찍었다. 이제 완벽했다. 가정폭력의 전모.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이 영상으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정말 할 건가요? 나는 대답했다. 네, 이게 제 자유예요. 소송 준비 중에 부모님이 눈치챘다. 어머니가 내 방을 뒤지다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내가 날 찍었어. 분노한 목소리. 나는 대답했다. 내 모든 거로 아버지가 달려들었다. 지워. 하지만 이미 백업됐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민준 집으로 피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준비. 제목, 부모의 학대, 숟가락에서 시작된 지옥.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소송 먼저. 법원에 제출했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내가 어떻게 우리를, 어머니의 울음. 하지만 증거 앞에 무너졌다.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중 부모님의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자녀의 반항이다. 하지만 영상이 증명했다. 판사는 가정폭력 명백하다라고 했다. 승소. 부모님은 벌금과 접근 금지.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삶. 하지만 밤마다 영상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얼굴, 내 고통. 자유를 얻었지만 공허가 왔다. 부모님과의 연을 끊었지만 그들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꿈에서 숟가락이 나타났다. 더러운 그 숟가락이 내 목을 조르는 꿈. 직장에서 승진했다. 이제 안정된 삶. 하지만 지은이가 물었다. 정말 괜찮아. 나는 웃었다. 네, 이제 새 시작이야.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편지.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빌고 찢었다. 미안함. 너무 늦었다. 민준과 가까워졌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지지했다. 내가 용감했어.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한강에서. 행복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과거가 되살아났다. 유튜브에 영상이 유출됐다. 누군가 해킹. 아니, 민준의 실수. 조회수가 폭발했다. 학대 피해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댓글들이 쏟아졌다. 부모님 너무해. 용감하다. 하지만 악플도. 부모 배신자. 나는 충격받았다. 이게 원한 건 아니었다. 부모님이 다시 나타났다. 집 앞에서. 영상 내려. 아버지의 소리. 나는 경찰을 불렀다. 접근 금지 위반. 재판 후 부모님은 변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탓 동생이 연락했다. 형, 엄마가 너 때문에. 동생의 탓. 나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미안해. 진심이었다. 눈물이 났다. 왜 그랬어요? 물었다. 어머니의 이야기, 자신의 학대받은 어린 시절, 반복된 악순환. 용서.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도 왔다. 내 잘못이야. 술을 끊었다고. 민준의 조언, 화해할 기회야. 나는 영상을 내렸다. 하지만 백업은 남겼다. 가족 상담을 시작했다. 힘들었다. 과거를 파헤치며. 숟가락 사건에서부터. 부모님의 트라우마, 내 상처. 점점 이해가 됐다. 그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난, 기대. 화해의 길.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싸움. 하지만 대화로 풀었다. 새3. 민준과 결혼 준비. 부모님도 축복. 하지만 그 숟가락은 여전히 내 마음에 상기시키는 상징. 화해 후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유튜브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 학대 생존자로서. 처음엔 거부했다. 하지만 생각했다. 이게 내 사명인가? 책을 쓰기로 했다. 제목, 더러운 숟가락의 비밀. 쓰는 과정에서 과거를 직면. 부모님과의 인터뷰. 그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실직, 어머니의 우울.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이 공감. 나도 비슷해의 편지들. 부모님과 여행 갔다. 제주도. 처음으로 웃었다. 고마워 아버지의 말. 민준과 결혼. 부모님 참석. 눈물의 결혼식. 하지만 위기. 어머니의 병 재발. 암 충격. 병원에서 지켰다. 엄마, 살아, 기도했다. 치료 중 더 가까워졌다. 어머니의 고백, 내가 태어날 때 가장 행복했어. 회복. 가족의 유대 강해졌다. 내 삶, 작가로서. 강연. 학대 예방. 그 숟가락. 이제 상징. 책 표지. 강연 중 한 여자가 물었다. 정말 용서했나요?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과정이야.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저녁. 평범한 해피니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 악몽. 숟가락. 민준의 지지. 넌 강해.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내 이야기. 촬영 중 부모님 인터뷰. 감정 폭발. 완성. 방영. 반향. 가족의 화합. 동생 귀국. 재회. 삶의 의미, 고통에서 성장. 다큐 후 삶이 변했다. 더 많은 도움 요청. 상담소 개설. 부모님과 함께. 그들의 변화, 봉사. 내 인생, 완전. 민준과 아이 계획. 마지막으로 그 숟가락을 버렸다. 상징적 자유. 고통은 끝났다. 사랑이 남았다. 가족의 진짜 의미.